더 탐사에서 어제 이제 추가로 속보를 꺼내놨는데 이게 이제 저기 얘기죠. 고속도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늘 얘기를 드렸던 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한 사람인 거냐, 그리고 왜 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내부 설명을 추가로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했던 그게 최은순 모녀 집안을 위해서 했던 가장 큰 세 가지는 일단 개발 분담금 면제에 대한 승인, 이거 불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공공지구 특혜 관련해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 쉽게 말해서 건축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그 안에 준공을 안 하던 거를 본인이 임의로 문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갖고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그 건이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건만 얘기한 거야. 이번에 이제 고속도로 관련한 그 종점 변경안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실상 추진한 사람으로 요 세 가지 업무를 봤다는 거죠. 환경부 협의할 때 담당자가 안철영이었는데 이것도 환경부를 속여가지고 이거를 따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보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개발 분담금을 내고 그게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돼.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공사를 시작하면 당연히 국가에 지방세로 납부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리고 금액도 저 책정을 잘못한 돈이에요. 1억 8천여만 원이라고 책정돼 네.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저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익이 수백억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건축 허가나 형질 변경에 대한 이제 특혜를 줘야 돼. 그러니까 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도 제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수원 지역에 대한 해제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까지를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해줘서 이 정도를 해줬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담금으로 최소 수십억대의 부담금을 사전에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를 하게 되면. 이것도 안 했고요.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거기 개발 이득금에 대한 그 징수를 처음에 한 10억 정도를 했다가 지랄을 해서 5억으로 깎았다가 이것도 연병을 해갖고 결국은 안 내고 말았거든요. 근데 요런 과정 중에 들어가는 서류 결제들을 군수를 거치지 않고 이 사람이 다 해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부과해야 될 세금을 안 빼먹고 돈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국고에 손실을 미친 거야. 이 금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도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공사 원래 그 신청한 기간이 끝났는데 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유지해서 2년이 넘는 기간을 늘려줘 갖고 준공을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원인적인 면, 왜 이 상황에서 2년 동안 공사를 안 했냐는 거지. 최은순이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여기가 상수원 그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공영 하수 처리 공사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최은순이 개발하는 업자로서 그 지역, 그 아파트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자기가 공사해가지고 이걸 치워야 되는 거야. 공공지구 자체가 민간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해주면서 이와 관련해서 하수 처리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물 자체에서는 그냥 무대뽀로 봐준 거고
면적물 부분은 이제 감사를 받더라도 군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이게 환경부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돌의 여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자라 그러면 자기가 몇십억이든 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수 처리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2년, 3년을 버티면서, 그러니까 2012년부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쪽에 공용 하수 처리 설비가 만들어질 때까지 일부러 공사를 진행을 안 시킨 거야. 그리고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원래 허가 낼 때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거를 이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해갖고 말을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지. 이거는 이 건설업자가 드릴 수 있는 하수 처리비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소주도 속이고 상급기관 환경부까지 속인 거예요. 환경부가 고발해야 됩니다. 고소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 연결해서 할게요 라는 방식으로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서류를 조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은순의 개발 회사는 자체 하수처리를 안 만들고 3년 있다가 만들어진 공영처리수설에 하수를 연결하는 걸로 해갖고 공사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완공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만큼 이익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해봤어. 야, 그러면 2012년까지 계획이 없었던 공용하수 설비가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야, 내가 만들기 싫으니까 양평군에서 공용하수 처리 설비 만들어 라고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보면 그게 생길 줄 알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한 거야, 얘네들은. 공사를 안 하고 2년을 버티면 공용하수 처리장이 생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고, 그거를 개발 전에 알았던, 아니면 개발하던 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군에서 만들어. 우리가 그거 쓰는 걸로 갈게. 라는 것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뇌피셜 의심의 끝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연히도 2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공영 하수 처리장이 생긴 거고 처음에 허가 날 때는 본인이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사기간 지나고 새롭게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환경부에서는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안철영이 다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양평 고속도로 정점 변경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안철영은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느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돌아가신 건희 아빠하고 뭐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도 해봤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쪽하고 연결고리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김성교라고 하는 당시의 시장하고 시장의 어떤 명령을 양평 군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매우 충족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거죠. 이거 유세할 때 김성교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결국은 저 허가를 저렇게 잘 내주기 위해서 김성교는 이 모든 책임을 안 국장한테 그다음에 간 과장한테 떠넘기고 이걸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내려준 거니까. 근데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검찰에 넘어갔는데 놀랍게도 검찰이 이 사람의 탄원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대로 지금 이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양평 군민의 이득을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탄원서를 올렸는데 그 내용으로 해갖고 결국은 검사가 이거를 그렇죠. 인용을 해주는 거야. 탄원서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탄원서를 그대로 공소장에 써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가 버려야 될 사람의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여기에 쓴다는 거는 봐주잔소리잖아. 아니 뭐 토시라도 좀 바꾸면 모르는데 혹시라도 바꾸면
제가 이렇게 그 시키신 대로 형량을 줄여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고소장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말했을 때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가까운 데 있는 저기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검사장이라 그래야 되겠죠? 거기 그 윤석열이 여수지청장으로서 하고 있던 그 사람한테, 왜냐면 그 관할이니까. 지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받지 않도록 탄원 내용대로 불법은 저질렀으나 이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써낸 거야. 그러니 이게 재판장 입장에서도 야, 요거를 실형을 살려야 되는 죄인데 이게 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검사가 말하자면 선처를 호소를 하는 고발장을 내니 봐줘야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주지청장 때는 그 뒤고 어쨌든 그 기간이 있었던 거죠. 2013년 4월부터 4년 1월까지. 얘가 법적으로 처리받을 때는 얘가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에 대한 문제는 선교가 그랬겠죠.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는 성렬이가 있잖아. 문제 터지면 그냥 성렬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고 실제적으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게 혼자 단독 범행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2명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 6급이고 한 사람은 팀장급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승진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이 다 허위 공문서로 기소를 당했어요. 이 검찰에서 기소를 당했는데 다 승진한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기소 당했는데 승진한 공무원 있으면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에 나와보라고 그래요. 면직을 시키든지 진짜. 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감방에 보내야 될 사람을 결국은 다 승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얘는 기세등등하겠어. 양평 안에서 김선교와 윤석열이 있는 이상 나는 뭔 짓을 해도 된다는 거죠. 승진까지 했어. 자, 이걸로 해갖고 어떤 특혜와 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서로 주고받는지 뇌물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승진만 시켜줬다고 해갖고 저렇게까지 안철령이 탈법 위법인 줄 알면서 그 책임을 혼자 다 뒤집어 써가면서 저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김선교 의원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라고. 자기 이거 뭐 선거 나올 때 했나 보죠, 얘기를. 그래서 지금 이런 자백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평 군수가 지금 자기 혼자, 현 양평 군수가 자기는 알고 있었다. 자기는 이렇게 1년 전에는 모른다. 원한 추진 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아니다. 내가 사실은 원래 취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혼자 독박을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뒤집어 쓰면 이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지자체장, 선거직 지자체장을 내려놔야 될 그 입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 김선교는 국회의원이 돼 있는 거, 지금 양평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평 군수는 아마도 군수 자리를 버리고 국회의원으로 가려고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혼자 뒤집어 쓰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 먹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지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이 양평에 출마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양평 군수는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뒤집어 써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결국은 내가 다음에 차기로 가기로 했는데 이게 뭔 일이지? 요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선교하고 희룡이한테 내가 다 희롱당한 건데?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에이, 설마 양평에 출마를 할까? 그 군수로는 못 가죠. 왜냐면 군수가 아니라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의원. 온다고, 원희룡이. 그러니까 군수 얘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날리면 나중에 다음 총선에
군수로 해갖고, 군수를 버리고 국회의원으로 바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뭐 아마 요런 거래가 있었으니까 지금 양평 군수, 현역 군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 김성교 날라갔으니까. 김성교는 어차피 이제 양평 쪽에서는 안 할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김성교 계속 그 플랜카드 달았던데 내가 양평에 얼마 전에 갔거든요. 김성교가 그건 얼마 전이지. 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 나올 줄 알았던 거지. 원희룡이 나온다고 치면 네. 뭐 묻지 마라 아니야? 뭐 공천 어떤 배정에서 경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당선되는 부분을 보더라도 원희룡이한테 양평은 가기만 하면 찍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냐고. 원희룡은 정치 생명을 잃지 않았나요? 그래서 정치 생명을 잃고 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뭐 요런 거를 꿈꾸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성교 이하 양평에 뼈를 묻고 양평 안에서 대대로 군수하고 국회의원 내 자리인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제주도 촌놈 새끼가 이거 여기 양평 와갖고 지금까지 해놓은 걸 내가 해먹으려고 하네? 라는 거지만 김건희 입장에서는 군수가 하는 짓이나 김성규가 하는 짓이 못 믿어오니까 희룡이 오빠 당신이 가서 개운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일 그렇게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코미디입니다. 사실 정치가 아니고. 아니 이미 코미디로 만들었어요 저쪽 사람들이. 코미디 중에 최고의 저질 코미디죠. 아,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규모는 그렇게 이제 이 팩트에 대한 폭발력은 크지 않아요.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추가로 된 사안은 얘네들이 공사를 2년 동안 안 하고 나중에 서류 조작을 통해 갖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하수 처리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는 거야. 최소한 수십억은 아꼈겠지. 어떻게 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소소하게 법을 어기고 그리고 규정을 어겨서 날려버려야 될 공사를 되살릴 수 있을 만큼 김선교와 최은순의 양평 안에서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건 거의 양평은 최은순의 아가동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가동산 아시나 그거? 네. 네. 아가이 아님이시여. 그래서 그 언니가 계속 해갖고 한복 입고 다니면서 공주옷 입고 막. 공주옷 입고 너무 소름 끼쳐요. 뾰로롱 요술봉 들고 했었잖아요. 지금 건이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가채 뒤집어 쓰고 엄마 돌아가시면 이제 거기 가갖고 건이 동산을 만들게 생겼다니까 양평에다가. 너무 싫다. 좀. 너무 싫다. 가평도 급골 났는데 양평까지? 그러네요. 평 쪽이 왜 다 이래? 네. 아무튼 지금 뭐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건 까면 깔수록 말도 안 되는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무법도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무법천지였네. 무법천지였고 일개 건설업자인 땅 투기꾼이었던 최은순만을 위한 양평의 행정과 그리고 양평 안에서 모든 법이 최은순 앞에 납작 엎드렸었다. 그러니까 이 최은순의 위세를 믿고 이런 안국장을 비롯한 지금 양평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난 너무 황당한 게 양평군 공무원들은 양평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된 게 양평군 공무원 전체가 마치 최은순네 집 머슴들이 된 그렇지. 듯한 느낌. 딱 그 느낌이야. 예. 그래서 우리 주인마님한테 잘 보여야 고깃국이라도 얻어먹고 세경이라도 오른다. 아니 그 세경 국민들 양평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받고는 그게 우리 세금으로 주는 세경인데 이것들이 세경은 세금으로 받아놓고 충성은 은순이한테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양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양평군 공무원 노조도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현실은 양평군 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그 군의원, 여현정 의원을 그렇죠. 징계 요구안을 발의하는데 이게 노조가 공격하면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무원 노조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녹취록 깠다는 거지. 녹취록 왜 까냐? 공무원하고 얘기를 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까갖고 말하자면 공무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 떼요. 양평군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앞에 떼라고. 당신들 때문에 민주노총 전체가 싸잡아서 욕 바가지로 찍고 있으니까 앞에 거 떼요. 그래서 여현정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녹취를 풀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품위 손상이라고 해가지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품위 위주 위반이라고 아니, 해갖고 진짜. 최고의 일종의 징벌을 때릴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징계할 수 있나 이거를? 아니 뭐 숫자가 아니 숫자가 깡패긴 한데. 압도적이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를 때리겠죠. 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걸 날려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니 공무원들이 안철영이 이상한 짓 한 거를 폭로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세금을 이 사람이 유용했다 이런 거를 폭로하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지를 못할 망정 그 사실을 밝힌 여현정 의원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서 국감 얘기를 하고 뭐 특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양평군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허재현 기자님께서 댓글을 다시면서 저도 송 작가님 자주 보러 와요 하면서 어제 제가 한 보도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요약을 잘 하시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당사자가 계시니까. 뭐 요약을 잘해드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이 이마만큼 진짜 위험하고요. 치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양평 국민들 6만 명이 서명했다고 하는 이른바 이 새로운 그 종점 변경안에 대한 지지 서명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6만 명이 서명을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과반수가 넘게 했다는 거지. 중복도 된다며. 중복도 되고 그렇다고 필적 검사 할 수 할 수 있어? 있죠. 근데 제가 또 가봤지 않습니까? 군청도 가봤거든요. 화장실 가려고. 그 주말이었는데 음악실을 가야지 왜 또 군청 화장실을 갔어? 왔는데 거기에 그 서명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도 별로 없고 거기에다가 그 앞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안으로 해라 막 이렇게 쓰고 그런 거 다 써놨어요. 너무 재밌었어. 아니 우리 이 국장이 이렇게 우리 허 기자를 따라서 저기 취재를 좀 보내야 되겠네 이 국장을. 저 놀러 갔다가 이런 거 괜찮네요. 갑자기 거기 가게 네. 됐습니다. 거기 근데 희한한 플랜카드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허재현 기자 같은 이제 기자들이 탐사를 하고 보도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인용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나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더 탐사가 얘기를 하면 아예 언론들이 그쪽에 대한 비슷한 꼭지도 검색이 될까봐 그렇게 하면 아예 안 달아버려요. 그렇게 하면 찍히거든요. 왜냐면은 더 탐사는 자기들이 그냥 얘기하는 언론이지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언론이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언론 보도를 받아 쓸 수가 없는 거죠. 기존 가짜스 기레기들은. 이놈의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진보 방송을 길들이는 게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 재정적인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튜버들을 비롯한 진보 방송을 하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건 거야. 경제적 압박과 함께 지속적인 검찰이나 경찰의 일종의 위협, 조사, 출두 요구 이런 것들을 계속 받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쟤네들도 이제 맛보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겠군요. 지금 핵폐수, 그 다음에 뉴라이트가 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일종의 집중 공격, 그리고 이 양평 문제, 그리고 최상병 사망에 대한 이 조사 외압 문제, 요 네 가지는
나중에 똘똘똘 다 묶여가지고 전부 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친일이라고 이게 엮여지게 돼 있어요. 그 근본적인 구조가. 그러면 이거를 보수 진보 진영으로 나눠서 하게 된다면 51대 49 싸움이 되는데 이게 친일과 민족주의 내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싸움으로 한일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85대 15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충수를 자꾸 두고 있는 거야. 덮기 위해서 뭔가를 꺼낼 때마다 이 새끼 하는 게 친일 팔아서 이런 거 아니야? 이네들 이런 거 벌리는 이유가 결국은 지네 식구들 걸려있는 거 문제 덮으려고 이런 걸로 지금 시선 돌리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원한대로 간다. 그리고 나 갖고 있는 땅은 다 기부할게. 라고 하면 끝날 문제야. 계속해서 국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쪽 계열은 그렇게 하자라고 회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 땅을 포기를 못 하는 거야, 얘네들은. 왜? 건의동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